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8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당캐 진행자인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오늘 서당캐 8번째 방송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서당캐를 이끌어가고 계신 서당캐 고정이죠. 고정. 말뚝.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오늘도 또 마스크를 끼고 오셨습니다. 감기가 다시 와가지고요. 네. 지난번처럼 호되게 당하지 않으려고 네. 사전 예방 차원에서 더 심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이제 촛불 집회나 어떤 노동의 현장 이런 데서 이제 워낙 추위와 떨고 계셔서 네. 감기가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최근에 주민 함께 아카데미라는 것을 진행하고 계신데 어떤 프로그램이죠? 지금 2기째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지역 주민들 꼭 당원이 아니라도 상관없고요. 그 지역 주민들 물론 지역 주민이 또 아니어도 상관없고. 시민도 서울 시민도 괜찮고요. 서울 시민도 네네. 괜찮고. 그 시사, 네. 인문, 네. 역사, 이런 것들 같이 강의 듣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지금 1기는 마쳤고요. 2기를 엊그저께 수요일 날 시작을 했어요. 네네.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2기 첫 강의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오셨는데, 네. 수강생이 대략 한 70명 정도. 어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수강 신청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공짜는 아닙니다. 그럼 강의 하나당 10,000원씩. 네, 싸네요. 싼가요? 예, 저렴하죠. 그러니까 9개 강의니까 90,000원을 내셔야 전강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우리 강사님들께도 뭐 좀 비용을 드리죠. 근데 많이 못 드리고요. 예.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저희가. 네. 굉장히 소액을 드려서 죄송한데 네. 조금 더 사정이 나아지면 많이 좀 드리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방송에서도 특별한 초대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천사와 같은 미소. 하지만 한 번 발언을 하면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국민들께 인기가 있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 또 원내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끼어들려고 했는데 아직 인사를 안 시켜주셔가지고 네네네. 아카데미 너무 궁금했는데 묻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예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재정입니다. 네. 와 서당캐 처음입니다. 예. 저희가 이재에서 만났군요. 예. 서당캐 처음입니다. 근데 오늘은 예. 복장이 네. 이 야구 모자도 쓰시고 예. 다 블랙이에요, 블랙. 예. 네. 아니 테러리스트 같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셔서 네. 이분 참 감각 없다. 저걸 지금 칭찬이라고 하시나?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멋지세요. 예. 네. 오늘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다가 오느라고 꼴이 썩 훌륭하진 않습니다. 다만 비디오가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왔는데 흔히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비공식적인 데거나 아니면 라디오 프로 출연할 때는 노 메이크업에 이렇게 모자 쓰고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연예인 같아요. 네. 정말 또 듣고 보니까 연예인 같습니다. 예를 다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몇 번 섭외를 했었어요. 네네. 오늘 좀 대변인 때문에 바쁘신 건지. 공교롭게도 매번 일정들이 좀 겹쳤는데요. 꼭 나오고 싶었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또 말씀 진짜 기나게 나눠보고 싶은 우리 김영호 의원님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함께 방송을 하기도 해서 꼭 한번 다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쓰고 싶었던 우리 박주민 의원님 하시는 방송이라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진짜 말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하고 싶으면 방송이 아니라 사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적으로도 만나고 싶으나 시간을 도통 안 내주세요. 아니요, 두 분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바쁘신 분들이에요, 의정 활동에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이고 같은 당 소속이니까 자주 보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주 못 보죠. 그렇죠. 근데 이재정 의원님은 상임위가 같아서 사실 맞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행위의 에이스세요, 에이스. 그래서 자주 뵙는데 에이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타당에서 타당위원들이 막 이러면서 저는 에이스고 김영호 의원님은 A 플러스. 그것도 그랬어요. A 플러스 에이스. 많은 우리 청취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이 그 지난번에 그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가 됐었잖아요.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예, 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뭐 선고받았는데요. 사실 무죄를 다퉜는데,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되고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관련 내용이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라는 건데, 네. 뭐 발언을 했다 안 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검찰 기소 내용대로 발언을 했다 손치더라도 제가 함진규 의원 상대 이제 당이 네네. 함진규 의원이었는데 당시 유세할 때는 몰랐습니다. 네. 비례대표 의원들은 잘 몰라요. 직접 관계자도 아니고. 근데 그 함진규 의원을 보고 강남 백화점 VIP룸에서 커피 마시면서 장 보는 분이라고 했다. 이게 공소사실 내용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 아직도 저는 의문이 있어서 지금 항소 예정 중인데요. 네. 남자의 소비 행태가 아니잖아요. 네네. 백화점. 그러면 네. 뭐 모녀 갑질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네네. VIP, 커피, 장. 소위 말하는 유한계급 여성들의 어떤 그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동떨어진 삶을 네. 얘기한 건데 그걸 함진규를 상대로 한 거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1심 판결을 존중하고 네. 예,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예, 생각입니다. 우리 항소심에서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네네. 진행됐는데 네. 오히려 국민참여재판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또 이런 예.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 저는 국민참여재판 정말 옹호론자입니다. 네네. 사실 보다 제도적으로 확대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유죄의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네네. 제 입장에서 해석컨대 국민참여재판의 국민들은 실제 당일 선고 전에 굉장히 활짝 웃으셨어요, 저한테. 이거 우리 박주민 의원도 같이 네. 저하고 변호사 때 국민참여재판 몇 번 해봤지만 네. 선고 직전에 배심원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고할 때는 얼굴을 안 좀 마주치잖아요. 무거워지는. 네. 근데 너무 활짝 웃으셔서 사실 무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고유예 판결에서 의외였는데 대부분의 여의도 의원님들은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네네. 그 의원직 박탈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죄거든요.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그렇죠. 박탈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500만 원에서 더 낮출 수 있어봐서 형사적으로는 이제 강경이라고 해서 이제 감안해서 한 번만 반으로 깎아줄 수 있어요. 네네. 그래봤자 250만 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무죄가 아닌 이상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저는 배심원들은 이러한 말로 의원직을 박탈할 만큼의 죄를 범한 것인가를 냉정하게 이렇게 그것만 판단하시기보다는 네네. 선고유예라는 어떻게 보면 별도의 제도를 네. 또 하나의 형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건 판사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관련된 선거법이 처벌하려고 하는 허위사실의 정도는 그 정도로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로 파장력이 있고 네. 심각한 수준의 것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네. 법리적으로도 항소심 가서 충분하게 다퉈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은 250만 원으로 깎았으면 250만 원 선고하든지 네. 아니면 무죄인데 250만 원 선고유예라는 게 너무 선고유예. 너무 독특한 네. 형인 거예요. 이례적인 거죠. 예, 아니면 500만 원 선고유예하든지. 좀 이상해서. 두 분 다 법률 가시고 그러면 연수원은 누가 먼저? 우리 동기입니다. 동기요? 와, 동기이세요? 그럼 동기고. 초선도 같은 20대 동기. 네. 민변 입사 동기. 입사 동기. 사법연수원 입사 동기. 입사 동기. 야. 여의도 입사 동기. 더불어민주당 입사 동기. 야. 예. 여의도 입사 동기. 아니 정말 박주민 의원님은 독보적이셨어요. 네. 연수원 35기 때 독보적이셨어요. 진짜 일찍 진로를 결정하시고 네. 나는 정말 임용받지 않기 때문에 뭐 공부에 좀 초연하시고 공부를 안 했어. 이거 농담이고요. 정말 처음부터 변호사 직역으로 가서 네. 어떤 변호사가 될 건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셨어요. 네. 네. 참 예뻤다는 생각이 뒤돌아보면 드는 게 저희가 간단히 뭐 학회라고 해서 공부 모임 같은 네. 걸 같이 했는데 연수원 입사하고 네. 한 달 만에 그 학회 세미나를 하는데 한 달의 소회에 대해서 각자 발표를 했었어요. 네. 네. 각자 이제 내가 꿈꿔온 변호사 또는 법조인의 모습, 그다음에 한 달간 겪으면서 내가 그 결심에 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여전히 자신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한 달의 연수원 시간들이 우리한테 녹록지 않았었나 봐요. 그렇죠. 힘들어하던 친구들, 뭐 또는 이제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는 친구들, 그런 네. 친구들 다독여주고 또 독려하고 네. 힘도 주고 했던 그 시간에
그 모임을 이끌어줬던 분이 우리 박주민 의원이십니다. 그러셨군요. 예. 죄송하지만 의원님 지금도 예뻐요. 참 어려서 예뻤을 때가 있습니다. 꿈 많은 청춘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저나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진 않은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외로운 다들 공부하는 그렇죠. 속에서 저기 우리는 의원님, 공부보다 다른 사회의 정의를 고민하세요. 오해하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임용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를 위한 그렇죠. 연구와 고민을 취사 했었다. 선택을 좀 했어요. 네. 필요한 법률 공부는 진정한 하지만 법률가죠. 그게 사회의 정의를 고민하는. 어쨌든 네.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 되네요. 사법연수원 시험은요 이런 거예요. 서울시라고 쓰면 틀리고 서울특별시라고 쓰면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점수를 주기 위한 기준을 막 정해놓고 네. 그 기준을 맞춰야 점수를 받는. 어. 약간 좀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굳이 그런 걸 막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시간에 필요한 부분만 배우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거 열심히 잘하셨어요. 배우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응원하고 지지하는데 네. 20대 국회 들어와 보니까 뭐 부장판사 출신부터 고검장 출신부 정말 엘리트들이 네. 과연 정치를 잘하느냐. 네? 저는 사실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지검장 출신도 네. 동료 의원으로 있으시고 네. 예 많으신데 네. 그게 과연 그 법률 지식으로 다 되는 건지 그렇죠. 뭐 등등 또는 뭐 그 지위로 다 되는 건지 싶을 만큼 법률가 출신 중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진짜 독보적이잖아요. 이재정 의원님 예. 두 분. 아이 예, 그런 시기가 있었기에. 근데 재밌는 게 자꾸 이제 이재정 의원 하니까 저도 말이 많아지는데 네. 친하니까 둘이. 국정감사할 때 딱 갔더니요. 네. 연수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네네. 예. 그 국감을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예. 부산지검장으로. 거기 가 네, 계시는구나. 예. 제가 엄청 깼어요. 선생님을? 어쩔 수 없이 막 깨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많이 컸다, 주민이. 그래. 저녁 먹으면서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사당캐 7번째 방송 1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과 막바지로 들어선 탄핵 심판 이야기, 그리고 2월 임시국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안내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은 자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선거인단 모집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뉘어 모집합니다. 제1차 모집은 2017년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탄핵 심판일 3일 전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1811에 1000 콜센터 접수 및 민주2017.kr 인터넷 접수, 그리고 중앙당 및 시도당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는 서류 접수로 진행됩니다. 제2차 모집은 탄핵 인용일 2일부터 진행되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선거인단 모집 안내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출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감미로운 목소리 광고 잘 들으셨죠? 완전히 망했어. 네,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자, 오늘 새벽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특검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첫 번째 영장의 약점을 완전히 보완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을 조사 못했어요. 네. 1차 때 영장 기각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대통령, 즉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을 조사 못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네. 그런데 뇌물을 줬다는 사람 또는 그 주변인들만 조사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뇌물죄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네네. 그 약점을 그대로 가진 채에서 다시 신청을 한 건데 이번엔 받아들여졌죠. 네. 그럼 이재정 의원님이 좀 정리를 하자면, 네. 근데 기각된 후와 이번 2차 영장 청구,
확실히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제 박주민 의원님 예. 말씀하셨지만. 근데 네. 한 가지만 먼저 1차 기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상 그게 피의자의 진술이 필수 요건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네. 1차 기각의 사유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예. 그런데 법원이 지적한 약점이라서 그렇게 한 거죠. 예. 법원이 그렇게 하니까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보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법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만 보고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증이라는 것들이 있고 주변 네. 정황들이 입증이 된다면 네. 되려 피의자의 입만 바라보는 수사가 무능한 수사거든요. 그렇습니다. 피의자의 입 이외에 나머지 것들로 보완이 돼서 충분히 저 나름대로는 오히려 더 객관적인 증거들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법원 내 기각영장부터 사실 비판이 높았죠. 높았죠. 일선의 판사들도 동의하기 힘든 네네. 부분도 그렇죠. 많다고 했습니다. 저희 뭐 네. 내부적으로 친한 지인들도 있고 개인적인 톡에서도 많이들 토로하셨는데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영장에서 기각 사유 하나로 거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족되지 않았음에도 네. 2차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이제 뇌물죄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합병 문제에만 좀 치중했던 면이 있죠. 삼성물산 제2모직 합병 문제에만 대가관계 여부에 대해서 좀 치중했던 면이 있는데 기각 이후에는 비단 합병뿐만 아니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의 정과정으로 네. 이제 전반적인 사건을 느리다 보니까 관련된 진술 증거들이 그러니까 진술이나 뭐 네. 정황 증거들이 훨씬 더 보완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뭐 그 과정에 우리 또 특기할 만한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굉장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었던 수첩 능력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긴 했지만 수첩이 뭐 39 39건. 건, 예. 그건 뭐. 그 소위 여기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것이 안가긴 하지만 가장 안가인 우리 청와대 압수수색조차도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그 안가에 보관됐던 수첩이 대중에게 노출이 했는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증거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허위 계약서 발견 뭐 등등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를 첫 번째 압수수색하러 간다는 거 했던 날 네네. 사실상 거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쪽을 금융거래위원회하고 네.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거래위원회 그쪽은 방심한 채로 압수수색을 당했을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도 네. 예상치 못했으니까. 청와대가 몇몇 삼성의 어떤 그런 상속 관련돼서 개입한 흔적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반영이 됐을 것으로 보이죠. 안종범 수석이 39건의 수첩이면 수첩공주의 대통령의 수첩은 몇백 건이 되겠어. 그래서 청와대 지금 그걸 안 받아주나 압수수색을 수첩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혹자는 거기 뭐 안봉근 이재만이 청와대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개연성 있어요. 개연성 있어요. 수첩공주의 수첩 이거 빨리 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자, 근데 함께 영장이 청구되었던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건 또 어떤 이유인가요? 해명하는 내용으로는 박상진 사장이 네네. 했었던 지위나 역할을 봤을 때 네. 주범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주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재용 회장이 밑에 있었다는 이유로 또 바로 네네. 그런 네. 일에 바로 관여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재용 회장 네. 뭐 주범이 구속됐으니까 또 그런 뭐 그런 것도 데에서도 고려했을 정상참작이 가능성이 됐겠죠. 예. 네. 그러면서 뭐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를 그러니까 박 사장이 이제 대리인 하수인으로 스스로 전락하기 위한 적극적인 진술이 또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스스로를 낮춰. 삼성 1개 사장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1개 삼성전자에 사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코너에 거죠. 몰리면 이제 전락하셨어요. 다들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이 이제 창업한 이래 총수가 구속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삼성은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삼성? 지금 뭐 삼성 입장에서야 뭐 비상 경영 체제로 돌입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임원들 중심의 어떤 회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공동 지도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에 큰 타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오너가 구속됐다 그래서 삼성이 뭐 무너지고 흔들리지는 않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런 프레임으로 어쨌든 이제 책동은 있겠죠. 우리가 또 경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타이밍에 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려는 사실 지금 이 사안이 너무 엄중해서 당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프레임에 속을 국민 여러분들은 아니시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슬슬 뜨는 게 네. 이부진이 막 검색순위 상위 올라가요. 그래요? 네네. 신라호텔. 왜 그러냐면 지금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그쪽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이 탄핵 사건이 이렇게까지 오는 네. 그 과정에 홍석현 대망론이라는 게 있었다는 이게 거예요.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그 홍석현 들어봤습니다. 대망론 중에 하나가 삼성의 승계를 이재용이 아니라 이부진에게 시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자 이부진 씨가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또 향후에 삼성이 이제 가는데 이부진 씨가 더 높은 지위, 좀 더 책임지는 지위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설왕설래 하더라고요. 그 시나리오대로. 네.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뇌물공여죄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이제 대통령도 이제 공지에 몰리게 됐는데 언제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이 대통령에게 뇌물로 돈을 줬든 네. 강요받아서 돈을 뺏겼든 그건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큰 영향 없다라고 말을 했던 거거든요. 네. 반면에 대통령 측은 말을 바꾸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그거 봐라. 그러니까 탄핵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네네. 지금은 구속이 되니까 그거하고 이건 별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탄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예. 맞습니다. 두 번의 영장 청구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은 이제 일단은 큰 고비는 넘겼고요. 이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이재정 의원님. 네. 사실상 특검 수사는 국민들이 지금 만족하고 있을 만큼 우리 네. 박수 보내고 검찰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었구나를 재확인하는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힘실어 줄 정도로 네. 있었는데요. 뭐 사실상 특검 수사가 본래적으로 해왔던 만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겠죠. 예. 이재용이 이제 뇌물죄로 구속됐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대해 특검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대통령 대면 조사 이루어질까요? 지금 근데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보도되는 거 봐도 좀 반반으로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이 구속됐기 때문에 대면 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네, 보는 네. 반면에 그런 언론들 보도가 있는 반면에 또 나머지 반은 압수수색,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에 네. 대면 수사가 멀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또 하나의 변수는 네. 특검이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네. 그래서 대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그걸 준비하고 뭐 그걸 네. 어떻게든 하려고 막 하느라고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네. 지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도 대면 조사의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근데 거예요. 공여자가 있으면 그 수수한 사람을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대통령도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응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뭐 헌법과 법률을 지켰다고 그 직에 오면서까지 맹세했던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 수사의 대상이 되면 스스로 나와서 좀 수사를 받는 게 마땅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의자의 입이라는 거는 사실 보충적 수사예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임하고 있지 않은 그 태도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통사의 형사 절차에 피의자에게 강요하는 태도에 네. 비하면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우리 납득할 수 없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완성하고 입증되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네네. 그분의 발언 자체가 절대적이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래도 모든 모양새를 갖추려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변명이라도 또는 그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드려서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받는 단 한 분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네. 첫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분 스스로가 반성하고 고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완결성을 가진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어차피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쏟는 방식의 어떤 보도나 관심은 오히려 본질을 조금 오도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특검 결과를 가지고 네네. 피의자 수사도 안 받았고 뭐 네, 네. 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흠집내는데 굳이 활용되지 않을 만큼 네. 좀 주소를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재용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동의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미진했던 우병우에 대한 수사나 삼성의 대기업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커졌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의 근거로 작용할 것 같은데 네.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닌가요? 거부할 명분은 네. 애초부터 없었죠. 그렇죠. 처음부터. 네. 법안이 성안될 때부터가 그렇죠. 예, 네. 없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총리. 지금 황교안 총리의 스탠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보호자예요. 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자기가 사실은 승인해줄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침묵하고 있잖아요. 예,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번에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승인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현재로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게 되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라도 처리해야 된다. 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직권상정하게 되면 어떻게 특검 연장할 수 있나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네. 직권상정이라는 것이 이제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네. 국가 비상사태 및 그에 준하는 사태에서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걸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싶은 게 국민들의 뜻이긴 하지만 이게 엄밀하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구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예전에 테러방지법 통과되던 상태를 보면 그때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밀어붙이는 그렇죠.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엄격하다 보니까 네. 그 법리적인 요건을 꼼꼼히 얘기하다 보면은 과연 직권상정이 온당한가에 대해서 네.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특검이 예전에 이제 검찰과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특검이 국민에게 이제 환호를 좀 받고 있는 또 이유, 또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특검이 지금 박차를 가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아무래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요. 네네. 성역 없이 수사를 하죠. 네. 그런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국민분들이. 근데 예전에도 특검이 지지부진했는데 그렇죠. 이번 특검은 예. 국민의 힘을 믿고 가는 것이냐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첫 번째는 네. 물론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지만 네네. 첫 번째 국민의 힘을 얻어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가 특검이 되도록 돼 있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으로부터 당연히 독립되어 있는 거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국민들의 힘이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진짜 성의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만약 그런 상상도 해봐요. 늘 뭐 특검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위원회건 네. 우리 뭐 방통이건 이렇게 네. 여야가 추천을 뭐 비등하게 하게끔 네. 만드는 이런 조직의 구성을 보면 늘 여당 측은 그러니까 변호인을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위원인데 세월호 특조위만 봐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최소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구성되는 첫 번째 요건인데 네. 방어하기,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요원들이 들어가잖아요. 특검에 그런 요원들이 투입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제가 예전에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엔으로 보내는 인권 네, 대사로 네. 굉장히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언론들이 다 놀라서 야, 이 사람은 맨날 너 욕하는데 네. 왜 이 사람을 보내냐 그랬더니 원래 그 역할은 그렇게 욕하라고 가는 자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하신 대로 다 자기 변호해주거나 또는 보호해줄 사람들 중심으로만 안 치니까 국가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죠. 그럼요. 그것도 특검도 아니죠, 그게 사실. 네.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네.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권력자가 되더라도 정권을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이 상식으로서는 당연히 전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법률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세월호 특조위를 저희가 상정을 해보더라도 네. 최소한 요건들 중에 이제 추천할 수 있을 사람, 추천해야 되는 사람의 요건들 중에 이런 걸 넣는 거죠. 세월호 특별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 공감을 하는 자, 동의하는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느 상식적인 정권이라도. 건데 네, 정말 맞습니다. 상식적인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이런 슬픈 일이 생깁니다. 웃픈 일이. 특조위는 아시다시피 거기 상임위원으로 가셨던 분이 지금
민정수석으로 가 계시고 뭐 누구 변호인으로 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 있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되고 민주정권이 이제 세워지면 또 우리 박주민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같으신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이제 그런 특검 문화를 이제 저희가 정착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특검이 내일이죠. 내일 오전 10시에 우병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을 받음에 있어서 약간 직권남용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 그다음에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정강이라는 개인 회사를 통한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각종 수사에 있어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이라는 그 막중한 자리에서 사실상 이런 농단이 이제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재직 기간 중에 이런 농단에서 얼마나 주재하고 있었는지 뭐 정말 방조나 아니면 공범만큼 관여가 됐는지 아니면 최소한 직무유기 정도라도 위법이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물증은 확보한 거로 해석을 해야죠.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특검이 우병우 관련돼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잘 외부에 공개가 잘 안 알려지지 됐어요.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이 우병우는 수사를 못하고 있다. 이러다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종료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그런 오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들고 있는 칼이 어떤 건지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것은 분명히 물증은 확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그 아들 꽃보직 관련돼서는 관련 경찰 간부를 한 2차례 정도 소환해서 조사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과연 뭘 들고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죠. 이번에는 법꾸라지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특검에 우리가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열심히 해라 특검 파이팅! 네. 특검에 이어 헌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측의 지원 작전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속도가 늘어져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16일 있었던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24일에 최종 변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위원이신 박주민 의원님께서 잘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아실 거예요. 23일 날까지 양측의 최종적 주장이 담긴 서면을 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23일 이후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최종 변론 할 수 있는 날짜를 언제로 잡을 거냐라는 질문에 답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그 부분이 불안했었는데 이제 어제 그 날짜를 잡은 거죠. 24일 날 하겠다. 다음 날이죠? 24일 날 하겠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문제는 24일 날 하겠다고 하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굉장히 반발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실질적으로 뭔가 준비할 틈이 없다라고 막 집단적으로 반발하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의견서를 그럼 한번 내봐라. 24일 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너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 정도 드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견서를 내봐라. 그럼 그걸 받아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4일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늦춰지진 않을 거예요. 강일원 재판관이 그런 취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물은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판단하겠다니까 그저 느리기 위한 시도에는 부응하지 않겠다라는 걸 밝힌 것과 같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영태 파일, 소위 고영태 파일 2,000개에 대해서는 헌재가 그거 증거조사 안 한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저쪽에서도 뭐 시간 끌만한 게 없어요. 아니 뭐 그쪽은 변호사도 많이 있는데 좀 지금 준비할 시간이 지금이지 뭘 이렇게 시간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대통령 측은 최후의 카드를 어떤 카드를 준비할까요? 전에 계속 예정됐던 게 대통령 본인 출석입니다. 본인이 출석하면서 그 출석해서 할 발언이라든지 또는 출석했을 때 이루어질 신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헌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후 변론에 대통령이 출석하면 국회 측 재판부가 신문이 가능하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출석하면 국회 측과 재판부가 직접 신문이 가능하다. 뭐 사실상 이제 당사자가 나와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지만 당사자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증거이거든요. 네. 그 증거를 현출시키는 방법이 바로 신문입니다. 대통령 측은 그런 모욕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기 할 말만 하겠다. 우리 한교안 총리가 국회 왔을 때 누군가가 어떤 의원님이 물어보면 자기가 답변을 하고 이런 것 자체를 모욕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그런 취급은 다 가지고 싶지 않다. 이런 걸 변호인 통해서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나왔을 때는 네. 스스로 인적 증거로서의 스스로의 역할에는 충실해야 된다. 원칙을 밝히신 거죠. 헌재 차원에서는 위협구를 던진 거로 봅니다. 네. 나오면 너 신문당할 수 있다. 자신 있니? 자신 있니? 자신 없으면 나오지 마. 그거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겠죠. 네. 이재용이 구속이 이제 대통령 출석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올 가능성은 하여튼 더 클 수밖에 없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출석을 했는데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헌재 측하고 네. 국회 측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은 네.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그나마의 알리바이도 막 헝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이 다 감안해서 출석 네.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네. 하여튼 헌재와 특검에게는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24일 최종 변론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이루어질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광화문에서 이재정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저 다 함께 국민들의 목소리를 높게 아주 세게 우리가 한번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 조금 그러니까 제가 놓친 내용이긴 한데요. 네네네. 오늘 오후에 지금 나온 소식인데 하나만 더 덧붙이면 따끈따끈한 소식이요. 우리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기억하시죠? 네. 사직한 다음에 남아있던 특별감찰관실 인원들을 모두 다 그냥 당연 퇴직하는 걸로 네네, 해가지고 그렇죠. 해체시켰잖아요. 해체시켰죠, 사실상. 근데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왔던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을 네. 직무대행자로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언제 지위를 나왔습니까? 오늘입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뉴스. 직무대행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훌륭한 추구예요. 예. 버텨주셨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은가? 네. 우리 안전행정위에서 네. 우리 김영호 의원님 네. 저희는 안전행정위에서도 야당에서 거듭 지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인혁처, 인사혁시처가 맞습니다. 당연 네. 퇴직하는 걸로 해석해가지고 네. 통보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해직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위법이라는 거 드러난 거죠. 이게 보면 세월호 특조위도 이런 식으로 망가뜨렸거든요. 맞습니다. 기간을 마음대로 해석해요. 마음대로 해석한 다음에 그 기간을 그냥 끝났다고 해가지고 사람 빼오고 예산 끊고 네. 지금 특별감찰관실도 똑같이 한 거잖아요. 예. 자기네들 비판하고 공격하면 이런 식으로 법조차도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기간 하나를 막 네. 질식시켜버리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특별감찰관실에서 국회에 나오기로 한 바로 그 전날이었죠. 네. 전날 바로 이런 식으로 공중분해를 시켜버립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조사관들이요. 네. 소송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기네들 지위를 인정하고 월급을 못 받은 부분을 월급을 네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네. 이 판결이 좋은 효과를 미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국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 20대 이제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최순실 사건을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그 국정감사를 보이콧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새누리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자유한국당, 자유당. 네. 자유당이 지금 임시국회에서 그 국회 상임위를 또 보이콧했습니다. 보이콧하고 있는데 보이콧하고 있는 거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죠. 진짜 보도 안 되네. 거의 보도 안 아유, 되고요. MBC 안 보셨습니까? MBC만 공격하고 예, 있죠. 우리 MBC 보면은 그분들이 야당 독재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 안 부르짖으면서 복도에서 이렇게 결상전 하고 계신 분들 아니, 모습들 근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 국정감사 보이콧했던 새누리당이 이제 당명을 바꿨잖아요. 자유당으로. 네. 근데 지금 상임위 또 보이콧하려면 당명을 왜 바꿨지? 그냥 새누리당으로 하면 다 국민들이 저 당은 저러니까라고 이해할 텐데 당명을 왜 바꿨을까요? 그러게 결기를 다지시는 것 치고는 바뀐 게 없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이콧하는 명분은 네. 환노위에서 네, 네, 네. 그 여당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야당이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네. 그 청문회를 의결했다 네, 이런 네, 거거든요. 네, 청문회 면면을 보면은 진짜 필요한 너무나 필요한 청문회들입니다. 거죠. 예. 네. 이랜드 네. 부당 노동행위 미래드 그다음에 파크, 예예 그리고 삼성 백혈병, 백혈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그렇죠. 백혈병 등 산업재해. 예, 플레임을 딱딱. 왜냐하면 제가 시각 그 표결을 위해서 제가 환노위로 갔었거든요. 사모임 됐습니다. 이틀 동안 환노위로 예. 가서 표결하고 예. 다시 오늘부로 법사위로 왔어요. 그렇죠,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네. 한정혜 위원장이 왜 법사위에 와 있냐고 모 법사위원께서 어제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총 3개였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그 MBC, 이랜드파크, 삼성. 맞습니다. MBC는 그 노조 파괴 파괴하고 문제. 기자들에 대한 부당이고 네네. 예. 네. 복직 판결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복직 안 시키고 막 예. 떠돌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요. 예, 절실한 건데 그걸 야당이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야당이 했다 하는데 정작 현장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논의 현장을 박차고 나가버린 건 여당인 거죠. 맞죠, 그럼요. 예, 의사를 밝히고 반대 토론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이성에 자기들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됩니까? 제가 그날 예. 오전에 가서 다 인사드렸어요. 저는 그때 예. 이미 오전에 사보임 되는 줄 알고 가서 새누리당 의원들 다 악수를 했었어요. 이게 새누리당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근데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래도 해야죠. 이러면서 다 인사까지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그 표결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날치기라고 다 알고 그냥 안 들어오신 거죠, 사실상. 근데 그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네. 우리 대변인께서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자유당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왜 자유한국당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자유당 그러게요. 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히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 대안의 자유를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강조해서 매일 얘기합니까? 외치잖아. 예. 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 역사 교과서만 생각해 보십시오. 네, 국정 역사 교과서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그다음에 자유당이네. 자유당에서 얼마나 칭송했습니까? 그런 그들이 자유당이라는 것을 모욕스러워한다는 거는 이해가 이율배반적인 네. 거죠. 또 자기들이 뿌리잖아. 예. 자유당이. 예. 네. 저는 물론 그러니까 당명 같은 경우는 줄임말을 그 네. 당이 불러달라고 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네. 일응 이제 예의에 맞는 거긴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열린 우리당 네네. 당시에도 우리당으로 불러달라고 네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루하다 해서 여루당으로 여루당이라고 불리고 불렀지. 또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도 저희가 불러주길 바라는 방식으로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새정년이라 불렀나요? 예, 맞습니다. 네네. 세민년, 세정년 가지고 네네. 또 네. 다툼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뭐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당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통진당으로 부른다든지 여러 번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사실상 한국당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국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칭 국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당명으로 우리가 약칭으로 부르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아니, 거죠. 외신 보도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냥 한국당이라 그러면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당인지 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자유당이라는 것이 이제 폄하의 의미는 아닌데 굉장히 민감하게 나와요. 네네. 그것은 자유당에 대한 자기들에 대한 부정? 네.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스스로 자신의 존재 기반에 대한 부정인 거죠. 그렇죠. 스스로 부르짖었던 거 아닙니까? 네. 국정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되살린 역사를. 모순이에요, 그거. 네. 예. 오늘 앞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자유당이라고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어떤 분들은 자유한국당 줄임말로 해서 자한당이라고 해서 빨리 하면 잔당이 돼서 박근혜 잔당으로 부르자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뭐 말장난 같아서 저희는 그냥 품격 있게 자유당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2월 임시국회도 개혁 입법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개 법들이 걸려 있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개혁 입법 어떤 것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특검법을 개정해서 네. 특검 연장하는 게 그럼요. 걸려 있어요. 그다음에 세월호 네. 선체조사위원회를 건립하는 네. 세월호 선체조사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네. 노동법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선거법도. 선거법도 예.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지금 걸려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환노위에서의 표결을 핑계로 그렇죠. 이거 잘 됐다 하고 그냥 파행시키는 거예요? 파행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요. 사실상 지금 개혁 입법안들 우리 당에서 22개 추려 있고요. 뭐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정의당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개혁하고 싶은 모든 걸 담은 게 아니라 맞습니다. 최소치를 담았기 최소치를 때문에 담은 거예요. 사실상 저 자유당 입장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거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또는 네. 반대를 하게 되면은 본인의 정체감이 너무 현격히 드러나서 네. 지금 정국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본인들이 궁색한 거예요. 명분이 그렇죠. 없다 보니까 논의의 장을 피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그렇죠. 뺨을 딱 때려준 계기 된 거죠. 옳다구나 하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음. 아, 이걸 참.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파행되고 있다는 걸 MBC 말고는 보도를 안 한다.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네네. 잘 몰라요. 네네. 국민분들께서. 우리 팟캐스트에서라도 음. 많이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자유당이 저렇게 이제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으면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바른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 우리 김영호 의원님 우리가 들어갔던 안전행정위가 유재종 위원장님이 자유당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는 진행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유당 소속 예. 법사위도 진행은 하고 예, 예. 있습니다. 자유당 소속이라서 결국 안 나오시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의원들만 와서 기다렸거든요. 네, 당시 네. 기다리던 당시에 우리 바른정당 의원님들은 네, 와 계셨습니다. 나와셨어요. 네. 노동법 관련 한 내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노위에서 의결된 내용 등등에 대해서 일부 우리 당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있지만 있죠. 이제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는 거에는 동의하고 있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동의하면 뭐 자유당과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국회 제1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재정 대변인님의 역할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상임위별로 네. 좀 다들 힘을 쏟으셔야 돼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기다리는 방식으로 가게 될지 네. 아니면 사실상 법률상으로는 저희 간사님이 대신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고민, 그다음에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 당이 입장을 정하긴 하겠지만 각 상임위 위원들의 또 역할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바른정당은 어떻게 보세요? 바른정당이 우리 아니네요. 그 18세 네. 그 관련돼서도 18세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거의 2020년에 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동의는 하는데 그 시기를 2020년 2020년으로 하자. 총선 때 하자는 네네. 식으로.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들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민주당에. 근데 저희는 20년에 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절충적인 입장을 내어볼 테니 자유당 너희 동의를 해달라라는 정치적인 어떤 협상으로서 보여드린 거죠. 그렇죠. 근데도 결국은 뭐 자유당이 뭐 이런 방구에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의미가 없어진 거죠. 저희는 당장 시행해도 무방하고 그럼요. 행정적으로도 저희는 당장 하자는 뒷받침할 입장이죠. 수 있다는 걸 모두 확인했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추세가 다 18세. 뭐 어느 나라는 16세로 더 나이를 낮추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관련법 법안을 또 내셨거든요. 그 교육감 선거에서는 16세까지 정당 가입은 15세. 그거 좋은데요. 예, 그렇게 교육감 선거는 예, 안을 직접 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내셨어요, 그 법안? 그거 작년에 냈어요. 예, 지금 계류 중인 그 법안 중에 하나가 네, 네. 이제 박주민 의원안이 있습니다. 네. 근데 뿐만 아니라 18세 선거 연령이나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네. 이번 선거에서도 재외국민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행정 절차적으로 뒷받침 가능한지도 다 확인하고 해가지고 이건 사당이 다 합의했어요. 네. 통과시키기로. 근데도 이번에 뺨 때렸지 이러고 얼씨구나 하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보이콧하고. 예, 보이콧하고 있어요. 재외국민도 본인한테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물밑에 맞아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게 지금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선거 자체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안행이 우리 그 국민안전처 장관 네. 모시고 이제 이재정 의원님이랑 같이 안행이 회의를 했는데 뭐 AI 구제역, 예? 뭐 대구 서문시장, 뭐 여수 수산시장. 아니 뭐 정말 답변이 이건 정말 국정 공백이 너무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예. 아니 국정 공백을 메꾸고 있는 우리 한교안 총리님 그렇게 불철주야 다니시는데 그거 안 메꿔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 뭐 하고 다니시는? 구제역 얘기 물어보는데 엉뚱한 얘기 하시더라고. 아이고. 예, 구제역은 예. 막을 수가 없다는 둥, 뭐 그런 식의 발언. 지금 오롯이 보면 당해야 된다? 지금 보면 진짜 뭐 개혁 과제, 특히 선거에 불리한 과제는 안 하고 싶어 하고 마음들은 다 콩밭에 가 있고
참 답답해요. 그래서 빨리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새로운 정부가 빨리 이제 생겨야지 우리가 그래도 국정을 잘 새로운 정부가 그렇죠. 국정 운영을 할 텐데 네. 저도 그 안행이 전체회의에서 제가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그때 그 국민안전 장관이 제 질문을 했어요. AI랑 구제역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AI와 구제역은 매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감기처럼 앓고 네, 니들이 네, 감당하고 넘겨라 이 얘기인 거죠. 야, 아이고, 저는 참. 그 발언에도 놀랐고, 그 대구 서문시장에 대한 왜 화재가 난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도 파악을 네. 못하고 있어요. 음. 여수 수산시장에 대해서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음. 네, 국가수 얘기만 하더라고요. 국가수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입니다. 네. 하여튼 방송이 너무 갑자기 좀 네. 침울해졌어요. 네. 네. 그래도 이제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답답합니다. 이런 함숨 끝에 그 한숨을 올려요. 그래서 딱 이제 게이지를 올려가지고 바로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대신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네. 또 고민을 먼저 나가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시켜 드려야죠. 아, 그럼요. 맞아요. 한숨만 네. 쉬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바른정당만이라도 설득을 하려고 네네.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약까지. 그래서 네네. 여차하면 네. 비상적인 수단이라도 쓸 수 있도록 토대를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새 바른정당 의원님들 좀 이렇게 좀 만나셔서 이야기하는 저는 분들 계세요? 오늘 네. 그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이 네네. 간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만나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뜻밖의 뭐 여러 얘기 많이 나누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또 박광기 간사님한테 또 전달해드렸고 그래서 몇 가지 또 간사님 차원에서 또 나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좀 도닥도닥. 예. 검찰개혁 문제를 지금 또 조홍천 의원님 나오시면 계속 말씀 나누시긴 하겠지만 네, 네. 개혁 입법안 중에 뭐 공수처법안 등등 이제 검찰개혁을 위한 몇 개의 개혁 입법안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바른정당은 이제 서서히 이제 공감대를 좀 넓혀 오시고 있었고 또 공수처 법안은 자유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외에 뭐 검사 징계법이라든지 뭐 파견, 그러니까 청와대 파견과 관련해서 재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라든지 동의했던 법들도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이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게 자유당 입장입니다. 그러게요. 동의됐던 내용들은 좀 해줘야죠. 그 사실 세월호 선체조사 관련된 법도 많이 맞습니다. 예, 동의가 동의가. 예. 됐던 법인데 하여튼 조금만 더 지켜보고 네. 진짜 계속 안 나오면 그 사실을 낱낱이 좀 밝히고 네. 이거 물 따는 소리가 막 나네. 저희가 방송 중에 그냥 물 마시면서. 근데 약간 우리 아가 네. 씨앗할 때 소리랑 조금 비슷했어요. 좀 민망했어요. 죄송하지만 이재명 의원님 지금 아이가 30개월입니다. 저희 아이가 5살입니다. 네. 한 살 네. 형하네요. 네네네. 저 지금- 그때 기자회견 청와대 할 때 맞아요. 네, 굉장히 이뻤죠. 귀티가 잘잘 안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김용호 의원님 쏙 네. 닮아서, 예. 저 이제 방송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네. 아니 제가 이제 아이 얘기 좀 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꾸 그 법안을 그 아이에 대한 안전, 뭐 그런 뭐 유모차가 그 보도에서 안전하게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네. 어떤 안전 환경에 대한 뭐 법안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이 생기는데 네. 의원님도 아이에 대한 법안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저희 당 대표님의 연설은 아니었지만, 그때 안철수 전 대표의 네. 연설에서 학제 개편 얘기가 나온다든지 네네. 이러면 귀가 솔깃해지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되려 우리 당 원내대표님이 연설할 때보다 훨씬 더 뭐 경청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서울시당, 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니까 그쪽 당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이렇게 이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서민들이 그 당사자에 해당하는 문제에는 관심이 많겠지만 특히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부모들도 이만큼의 레이더를 세우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우리 김용호 의원님 같이 아이를 키우는 의원님들이 네. 우리가 공감하는 이상의 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한번 맞대어 볼까? 그럼 우리 네. 아이를 키우는 의원님들 모임을 한번 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여야를 불문하고. 좋죠. 예. 직접 이제 아이를 키우면 많은 법안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네. 안전과 행복 추구에 대해서. 네. 저는 너무 매력적인 게 우리 김용호 의원님은 네. 그러니까 통상 네. 아이의 양육 책임이 양쪽에 다 있다. 엄마, 아빠 모두에게 있다고 하지만 네. 대부분의 남성 의원님들이나 남성 그 가장들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참 안 들거든요. 네네. 직장에서 봤을 네. 때. 근데 우리 김용호 의원님은 그게 느껴져요. 아유. 아이 아빠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서 맞습니다. 이런 네. 고민을 주부들만 함께, 주부 의원들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네. 게 근데 든든하고 제 처가 힘이 이 듭니다. 방송 들으면
야, 내 척만 남편이 하는구나. 정말 이선자구나. 그러니까요. 혼날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 뭐 준비하는 입법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재정 의원님. 준비하는 입법이라기보다 이미 이제 제안해드린 입법인데요. 소방관들을 네. 위한 소방관이 관심 법안을 되게 많으시대요. 예, 이재정 제안을 의원님. 해놨어요. 네. 저희 아가가 장래 희망이 앵차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아저씨. 그랬더니 주변에 심지어 의원님들조차도 말리시더라고요. 겨우 30개월의 소망인데도 안 된다고. 소방관 험한 일 하는 거라서 안 된다고. 바로 그겁니다. 네. 소방관 하면은 그을린 얼굴로 컵라면 먹던 그 사진 한 장 기억나시잖아요. 네. 처우가 형편없는데 그저 처우 형편없으니까 돈 들여서 처우 더 잘해주자 개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소방관님들이 소속이 국가직 소방관이 있고 지방직 소방관 있죠. 네.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에서는 진짜 소방장구를 본인들이 사서 써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건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입니다. 네. 국민들이 경상도 국민 다르고 서울 국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안전을 위해서 보호받아야 될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권리는 모든 국민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직화를 위한 제반 법률을 제안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이 법률 통과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자리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관심 고맙습니다. 가져주십시오. 사실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그 존경받는 공직자가 소방관이잖아요. 네, 예, 저도 맞습니다. 우리 이재정 의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발의 다 하지 않았나요? 네, 다 해야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지금 뭐 어떤 법안을 하도 많이 내셔가지고 지금 네. 저는 두 가지 이슈를 좀 지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첫 번째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네. 영장 전담 판사가 선택되는 과정이 법원장이 지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치적인 그렇죠. 바람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걸 방지하는 내용을 좀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청와대 이번에 압수수색 들어가다 못 들어갔는데 네. 형사소방법 110조하고 111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유로 막았을 때 이거를 적절히 판단해주는 절차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한 건데 음. 행정소송으로 가져갔을 때 각하 나왔잖아요. 각하는 뭐냐 행정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는 네, 거거든요. 네, 네. 다툴 절차는 없는데 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행정소송으로 가져갔는데 안 된다 그래서 요 제도를 좀 입법적 대표적인 불비인 것 같아서 좀 만들어 볼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네. 법안 발의할 때 공동 발의. 네, 당연히 공동발의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사단계 8회 방송 1부가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정 의원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마음대로 드릴 테니까. 네, 네. 앞으로 초대 안 해주시겠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아닙니다, 하네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매주 모셔도 됩니다. 넙죽넙죽 그냥 고정을 들어옵니다. 예, 예. 고정을 좀 하시든지. 아유, 고정하면 뭐 정말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아유, 네. 저는 얼굴만 봐도 좋은 우리 김영호 의원님.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으면 한마디 더 보태고 싶고 그냥 막 쏟아나요. 우리 두 분이 박주민 인생 의원님. 동기야, 두 분. 네. 제가 너무 짝사랑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 네. 부응을 잘 안 해주세요. 이분이 아이고. 춘대래과라서 이렇게 살갑지는 않으세요. 저 혼자 막 짝사랑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서 저는 이 자리에 오고 싶고요. 무엇보다 서당캐가 시당 팟캐스트라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협소한? 그러니까 네. 한정된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전 대한민국을 고민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네. 깊이 있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유, 보니까 고맙습니다.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유, 의원님. 이 자리 그냥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 후회하실 겁니다. 아, 후회 절대 안 합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이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는 예, 좋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8회 방송. 신사어거지도 한번 나와주세요. 신사어거지 마지막 멘트 하기 전에 신사어거지 한번 홍보하시죠. 신사어거지라고 표창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거기다 한번 나와주세요. 그럼 신사와 거지와 숙녀? 미녀. 아, 미녀? 네. 네. 거지하십시오. 제가 물러날게요. 과하다. 근데 저 한번 출연했었거든요. 네. 신사어거지. 거기는 직접 관객들과 소통하거든요. 네. 연극 무대 같더라고요. 소극장. 네, 맞아요. 근데 한 200여 분 정도 왔는데 방송을 3시간 반 하는데 관객이 한 명도 이탈을 안 해요. 저희 네. 지금 PD님 네. 살짝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홍보하기도 바쁜데 네, 네, 지금 네. 신사와 거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네, 있다. 네, 그러면서 네. 자꾸 아니, 끊어주길 왜냐면 바라시네요. 박주민 의원님이 고정이기 때문에. 예. 고정 뭐 우리 뭐 출연료도 안 주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품앗이 해야죠. 품앗이 해야지.
저 지난번에 그 신사옥에서도 김영호 의원님 나오셨어요, 네, 지난번에. 서당크에 예. 또 홍보도 해주시고. 네. 네. 네, 이거 좋습니다. 편집하지 말아주십시오. 박주민 의원님, 그럼 안 나옵니다, 앞으로. 네, 오늘 8회 방송 2부에서는 종천 의원님을 모시고 민주정부 10년, 보수정부 9년 시리즈 5번째 이야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재정 의원님도 다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또 나와주시고요. 네. 예,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방송은 함께 못하지만 조홍천 흥해라. 네. 서당캐 흥해라. 아유, 화이팅!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8번째 방송 1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일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님 고맙습니다. 나가 싸우러 나가